오늘은 여러분을 북한이라는 철의 장막 안으로 데려가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자기 아내에게 한 행동을 알게 되면 정말 말문이 막히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북한의 영부인은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세련된 스타일로 존경받으며 북한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녀는 아들을 낳도록 강요받고 정략결혼, 억압적인 규칙들, 심지어 부모님과의 만남까지 금지당하는 등 끔찍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규칙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 김정은이 아내에게 강요하는 15가지 규칙을 알아보세요. 15. 아들을 낳도록 강요받다. 두 사람은 2009년에 결혼했고 2010년 초에 첫 아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후 리설주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첫 두 아이가 모두 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3대에 걸쳐 같은 가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씨 왕조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통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원칙은 당이 항상 김씨 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자리는 오직 김씨 가문의 남성에게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리설주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정은 보통 자녀를 2명만 갖는 경우가 많지만 2010년에 낳은 리설주의 첫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셋째 아이는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도였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설주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도록 강요받았으며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는 아들을 딸보다 중시하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를 반영합니다. 북한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리설주가 그런 사회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리설주와 같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4. 김정은에게는 다른 여자들이 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불륜과 일부 다처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조차 항상 이 규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자신도 혼의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 최고위층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단순히 후계자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후계자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적합한 후계자를 낳지 못하면 김정은은 그녀의 동의 없이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리설주가 겪는 엄청난 압박과 불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며 만약 리설주가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소위 기쁨조가 있다는 비밀 보고가 드러났습니다. 이 기쁨조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적인 파티에서 그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심야 파티 동안 김정은과 그의 최고위 간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체로 공연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13. 리설주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없다. 김정은과 결혼하기 전 리설주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으로 어머니는 주요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이었고 아버지는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리설주는 김정은의 군사 고문 중 한 명이었던 삼촌을 통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영부인이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녀의 인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그녀가 자신의 뿌리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사는 리설주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개인의 자율성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반체제 인사의 등장을 막고
충성을 확보하려는 정권의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리설주의 고립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김정은과 지배 엘리트에게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녀의 세계관은 전적으로 정권의 서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조작은 김정은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강화합니다. 리설주의 비극적인 고립은 북한 정권이 내부 핵심 인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잘 보여주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더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강제 결혼은 북한의 무자비한 정치적 책략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수를 계속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으시죠? 12.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 김씨 왕조의 권력 해랑에서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결합은 애정 없이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됩니다. 리설주와 김정은의 결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자유롭게 파트너를 선택하는 반면 리설주는 김정은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무자비한 독재자이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아들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에서 독재자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리설주의 가족 배경은 이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교수 아버지와 의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리설주의 아버지는 북한 공군에서도 복무했습니다. 그녀가 강력한 정치 인물인 장성택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특히 장성택이 정권 내 영향력을 굳힌 후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정권에서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은 드문 특권입니다. 리설주와 김정은이 결혼 전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압력과 정권의 통제로 인해 그녀에게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합은 진정한 동일하기보다는 의무를 상징합니다. 서울의 언론들은 이 결혼이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김정은이 국가와 군의 최고 직위에 오른 후 그의 젊음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발표는 리더십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혼 남성이 더 성숙하고 유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낭만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소문은 개인의 행복이 정치적 필요를 위해 희생되는 현실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11. 임신 사실을 숨겨야 했다. 북한의 영부인 리설주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의 삶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그녀가 북한 지배 가문의 일원이 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겪는 보호와 고립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며 임신했을 때는 더욱 심해집니다. 리설주는 몇 달 동안 대중 앞에서 사라져 수많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김정은의 새 아이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임신과 출산은 열띤 추측의 대상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임신 사실을 드러내거나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디자인된 옷을 입습니다. 2011년 6월 그녀의 몸매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임신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3월 전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부부의 갓 태어난 딸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그 딸의 이름은 주애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문에 불을 지폈고 리설주가 2010년에 또 다른 아이를 낳았고 7개월간의 공백기 후인 2017년 2월경에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밀 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진과 보고서는 그녀가 임신했으며 의도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피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은폐 전략은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 모두에서 인식을 통제하고 형성하려는 정권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명을 버리고 개명해야 했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지만 대중에게 리설주로 알려진 김정은의 아내는 훨씬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북한 지도자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본명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가져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설주가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가족과 개인사를 북한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과 출생 연도를 포함한 실제 신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도 대중에게 숨겨져 있었고 공식 선전물에서는 위대한 군대의 어머니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본명인 류실은 국영 다큐멘터리에서야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서 이름을 바꾸는 패턴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합니다. 2023년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고립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정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신원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합니다. 신원을 바꾸는 이러한 관행이 필요한 보안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극단적인 형태의 통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9. 청바지 착용이 금지되다. 김정은이 리설주의 삶에 가하는 통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녀는 청바지를 입을 수 없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모든 의상은 남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첫 딸을 낳은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리설주는 혼자 대중 앞에 나타날 수 없으며 항상 남편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공개 행사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아내의 공개적인 모습이 세심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그녀에게 우아한 드레스와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입히지만 청바지는 절대 입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민들의 이미지를 통제하고 사회적 단결을 유지하려는 북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청바지를 금지함으로써 서구 문화의 영향을 제한하고 자립국가의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노동자 계층과 연관된 청바지는 사회 계층을 구분하고 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되며 자본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배계급은 사치품을 즐기는 반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은 복장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 이복이 사회 통제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8. 철저한 감시와 통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그녀의 하루 모든 순간은 정권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녀가 하는 말부터 만나는 사람들까지 김정은의 감시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통제는 정치를 넘어 리설주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침투합니다. 그의 기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위협으로 간주되어 끊임없는 감시 환경을 만듭니다. 호화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리설주는 황금 세장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의 평균 연간 소득이 미화 약 1,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인 반면 그녀의 삶은 일반 시민들의 가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치에는 정권에 의한 완전한 통제라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리설주의 삶에 대한 김정은의 숨막히는 통제는 권력의 특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 철권 통치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정권의 통제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7.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다. 북한에서 정권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철권 통제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조차도 이러한 가혹한 제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현재 지도부는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편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통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현대 기술에 대한 접근은 체제 전복과 반대에 대한 정권의 두려움을 반영하여 심각하게 규제됩니다. 리설주의 전화 및 인터넷 사용까지 제한함으로써 정권은 반체제 의견과 외부 통신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즉, 리설주의 상호작용을 통제하고 전반적인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정보 유출에 대해 너무나 편집증적이어서 김정은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이러한 가혹한 조치에 직면합니다. 최신 보고에 따르면 약 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제한된 휴대폰 접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시를 받고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정보 흐름 통제는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리설주에 대한 제한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6. 북한을 떠날 수 없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는 항상 남편의 감시하에 고위 관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떠날 수 없는 심각한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던 리설주는 중국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2005년에는 아시안 게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짧은 자유의 경험은 그녀의 현재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리설주의 움직임은 북한 국경 내에 갇힌 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엄격한 국경 정책으로 여행은 거의 불가능하며 매년 약 100명의 북한 주민만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미화 10,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녀의 제한된 존재는 지도자의 아내조차도 심각한 제약에서 예외가 아닌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드문 과거 여행은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찰나의 순간과 현재의 삶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부각시키며 북한 주민들의 더 광범위한 투쟁을 반영합니다. 5. 북한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 북한에서 이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극도로 어려우며 보통 불륜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통적인 도덕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불륜이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리설주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면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것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서구 국가와 달리 북한 법은 학대나 불륜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종종 무시되어 리설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을 시도하는 것은 자유라기보다 처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 하에서 그들 관계의 권력 역학은 극명합니다.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반란으로 비칠 수 있으며 리설주와 그녀의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은 북한 엘리트 계층의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엄격한 법률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최신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표현, 결사,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리설주의 곤경은 북한의 법적, 사회적 체제의 억압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 부족과 김정은의 막강한 권력은 이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만들며 이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많은 이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통제는 법적 제한을 넘어 김정은의 통치하에 있는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며 이는 그 자신의 아내의 가시성과 자율성까지 포함합니다. 4. 대중 앞에서의 실종 김정은의 철권 통치 아래 그의 아내는 마치 투명 망토를 쓴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숨겨진 삶을 삽니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의 화려하고 눈에 띄는 아내들과 달리 그녀의 존재는 세심하게 관리되고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녀는 오직 김정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의 드문 사진들은 너무나 통제되어 그녀의 미스터리한 부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녀가 우연이 아니라 김정은의 존재감을 증폭시키고 그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려는
정권의 전략의 일환으로 사진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그녀의 부재를 미스터리로 만들어 그녀를 북한 정치 무대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그녀의 실종은 대중의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그녀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정권은 대중 사이의 의심과 혼란을 심어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에 대한 극단적인 통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024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는 언론 자유도에서 북한을 195개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정보 통제는 김정은의 아내를 다루는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들의 사생활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정권은 모든 시선이 김정은에게 쏠리게 하는 동시에 더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불확실성과 흥미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미지 통제에 있어서 이러한 정교하고 무자비한 전술은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권력 장악력의 증거입니다. 3.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내. 북한에서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과 달리 김정은의 아내는 김씨 가문의 유산을 공고히 하고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과거 지도자들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기념행사에 그녀가 참석하는 것은 깊은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양의 집단 체조와 같은 행사에서 그녀의 참석은 개인적인 감동을 더하며 정권의 통제력과 인민의 충성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북한 선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의 전통적인 복장과 차분한 태도는 순종과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미묘하게 홍보합니다. 모든 등장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확립된 질서를 상기시키는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의상과 몸짓은 김씨 왕조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심지어 2019년 도널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을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외교적 역할도 개방과 협력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권의 가치와 권력 장악력을 강화합니다.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정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자선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다 리설주가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녀에게 참석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북한 사회에서 김씨 가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김정은의 아내로서 그녀의 참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자비로운 모습으로 포장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적인 것입니다. 선전기관은 그녀의 참여를 증폭시켜 그녀를 자비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김씨 가문이 국가의 보호자라는 서사를 강화합니다. 그녀의 참석은 정권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하고 지도부의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녀는 공감과 연대를 전달하며 지배 계급과 빈곤층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북한 주민들 사이의 내부 결속과 충성심을 강화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개선하려는 정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선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김씨 가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리설주는 참여를 통해 정권이 지도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선과 연민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숨긴 채 리설주가 정권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만들어지는 극명한 대조가 존재합니다. 1. 이상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리설주의 삶은 가슴 아픈 모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정권의 이상적인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충성하고 지지하며 국영 매체가 홍보하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구현합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옷을 입고 문화 행사에 참석하며 일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유능한 아내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외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너져 내리며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배경의 여성들은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목표를 희생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합니다. 겉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그녀의 삶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리설주의 완전한 개인적 목소리와 자유의 부재는 여성을 존중한다는 정권의 거짓 주장을 폭로합니다. 그녀의 세련된 의상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일반 시민들과 엘리트 사이의 불평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아내를 사랑하는 파트너라기보다는 모델로 만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개인적인 포부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부부와는 다릅니다. 이 위장막 때문에 엘리트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들의 회복력을 상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북한 여성의 진정한 힘은 사회적 기대를 거스르는 보이지 않는 용감한 이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종종 북한보다 더 비밀스럽고 통제된 나라로 비교되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만약 여성과 함께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죄처럼 여겨지며 지옥의 문이 50년 넘게 불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현실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립된 나라의 삶에서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10가지 측면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아름다움 금지. 숨겨진 아름다움과 기이한 제약의 땅.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성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종종 억압적인 금지 조치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성들의 수입니다. 미인대의 우승자로 착각할 만큼 아름다운 이 여성들은 종종 화장기 거의 없는 수수한 옷차림을 합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매력은 이 지역 내에서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따뜻함과 다가가기 쉬운 성격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은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여성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대신 투르크메니스탄 여성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 주부 또는 시장 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성은 전체 노동력의 17%만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의 외모에 대한 제약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성들은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인조 손톱이나 속눈썹 같은 미용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인 스타일에 대한 단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악명 높은 청바지 금지령처럼 투르크메니스탄도 비슷한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경찰은 거리를 순찰하며 공공장소에서 전례 없는 단속을 벌이고 감히 청바지나 인조 속눈썹, 인조 손톱을 한 여성들을 체포합니다. 이 여성들은 범죄자처럼 취급받으며 경찰서로 끌려가 화장을 지우고 미화 140달러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 현재 환율로 약 19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온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가슴 확대술이나 입술 필러와 같은 미용 시술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미용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아 조직의 수치를 안겨주면 해고될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고, 이는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20명의 여성 승무원이 보톡스와 입술 확대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국영철도 서비스의 여성 직원 50명은 가슴 보형물이나 입술 필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단속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미용실이 문을 닫았고, 이는 50%가 넘는 실업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약은 여성의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성 운전자에게도 기이한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남성들은 가족이 아닌 여성과 함께 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교통경찰이 차를 멈추면 그들은 여성과 운전자의 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여성조차도 표적이 되며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미화 2,000달러, 현재 환율로 약 278만 원라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운전자가 친척이든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성 승객을 태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직접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칸주에서는 여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새 대통령의 정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성평등 의식을 침해하는 뿌리 깊은 여성 혐오를 드러냈다고 표현했습니다. 불행히도 감히 항의하는 사람들은 종종 감옥에 갇히거나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양 패션을 피하고 전통 의상을 입도록 강요하며 여성들의 복잡하고 종종 가혹한 삶의 현실에 또 다른 층을 더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성의 외모와 행동을 둘러싼 이 모든 제한적이고 기이한 규칙들을 볼 때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존하려는 것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2. 중앙아시아의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이름은 투르크메닌의 땅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풍부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발을 들여본 방문객들은 이곳을 북한의 수도 평양과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합쳐놓은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시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10,000명 미만의 해외 관광객만이 방문합니다. 이 극심한 고립은 주로 나라의 엄격한 비자 정책 때문이며 관광객들이 입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 세계에 단 24개의 영사관만을 두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중국입니다. 비싼 여행 비용 외에도 입국에 성공한 관광객들은 모든 단계에서 경찰과 군대의 철저한 감시를 받습니다. 사진 촬영은 엄격히 규제되며 방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공식적인 정부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주의하게 정치를 언급하거나 군대의 존재에 불만을 표하면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며 종신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인 남성과 현지 여성 간의 관계도 심하게 감시받으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추방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로 악명이 높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립적인 언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인권 옹호자들과 활동가들은 정부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보복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에서 언론 자유가 세 번째로 최악인 나라로 평가됩니다. 인터넷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대중매체는 엄격한 국가 통제하에 있습니다. 국가 통제의 극단적인 예로 정부는 수도 아시가바트의 모든 주민에게 1년에 한 번 언덕을 오르게 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도록 요구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살짝 엿보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단절된 채 미스터리와 엄격한 통제에 쌓인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정권과 으스스한 고립 너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모든 논리와 시간을 거스르는 불타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전설적인 지옥의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3.
지옥의 문 50년 넘게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불, 지옥의 문으로 알려진 수수께끼를 파헤쳐 봅시다. 이 신비로운 현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광활한 카라쿰 사막에 위치한 다르바자 분화구입니다. 끊임없는 불길 때문에 지옥의 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분화구는 1971년부터 불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언제쯤 불이 꺼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르바자 분화구는 너비가 거의 70야드, 약 64m에 달하고 깊이는 65피트, 약 20m가 넘습니다. 모든 틈새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황금빛 빛을 만들어냅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아무도 이 분화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원을 설명할 기록이나 목격담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1970년대에 소비에트 시추 장비가 붕괴하면서 분화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지하 동굴을 건드리면서 땅이 무너져 시추 장비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메탄가스가 방출되었는데 이는 사막의 야생동물에게 호흡곤란과 심지어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메탄은 또한 가연성이 매우 높아서 공기 중에 약 5%의 낮은 농도만으로도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재앙을 막고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분화구에 불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이 금방 타서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담배꽁초 같은 간단한 것으로 한번 불이 붙은 후 그 불은 지금까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과학자들에게 지옥의 문을 끌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전체를 밀봉하더라도 작은 틈새만 있어도 가스가 새어나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한 탐험가가 분화구 안으로 내려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스와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100피트, 약 30m 이상 내려갔습니다. 그의 시간은 단 17분으로 제한되었고 그 후 크레인이 그를 다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가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새로운 불길이 솟아올라 분화구의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화구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상당한 자원 낭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사복잡한 결혼 풍습. 투르크메니스탄의 결혼 풍습은 고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엄숙함과 활기찬 축하 행사가 어우러져 외부인들을 그 깊이와 문화적 중요성에 놀라게 하곤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복잡한 중매와 약혼 과정입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랑의 가족은 신부의 성품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시작하여 그녀가 근면함과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일련의 의례적인 방문을 포함하며 불운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밝힙니다. 결혼식 날에도 이러한 풍습은 풍부한 상징성과 함께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신부의 결혼 생활로의 전환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상징하는 머리 장식의 중요한 변화로 표시됩니다. 바시살막으로 알려진 이 의식은 양가 여성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다툼을 포함하며 이는 신부가 새로운 가정에 통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웨딩드레스 자체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으로 투르크멘 신부는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어지는 집에서 짠 비단으로 만든 붉은 드레스를 입습니다. 드레스는 부와 보호를 상징하는 무거운 은 장신구로 장식됩니다. 신부의 모습은 가문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행에 대한 의식적인 방어 역할도 합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뭉클한 전통은 신부가 부모님 집을 떠날 때의 상징적인 슬픔일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순간은 깊은 정서적 유대와 결혼이 가져오는
심오한 삶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5. 독재적 리더십.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전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의 유산이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9년에 종신 대통령을 선언한 후 투르크멘바시로 알려진 니아조프는 모든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시, 달, 산, 심지어 모스크까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개명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의 책 루흐나마가 필독서가 된 학교에서부터 그의 초상이 인쇄된 화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구석에 미쳤습니다. 니아조프의 자기 현시욕은 2006년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와 나중에 그의 아들 세르다르는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수도 아시가바트 전역에는 그의 말 아칸의 동상을 포함하여 니아조프의 동상들이 세워졌고 그중 하나는 24캐럿금으로 도금되기도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극단적인 고립과 이러한 기이한 관행들은 북한과 비교되면서 세계를 충격과 불신에 빠뜨렸습니다. 기이한 독재의식과 흔들림 없는 숭배를 요구하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은 똑같이 놀라운 광경, 즉 정권의 힘이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에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통해 과시되는 장관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6. 말을 위한 호화로운 축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할테케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놀라운 수준의 관심과 축하를 받는 국가적 상징입니다. 매년 이 나라는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지구력으로 유명한 이 장엄한 품종을 기리기 위해 하루 종일을 바칩니다. 하지만 세계를 진정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은 특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엄격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열리는 이 축제들의 엄청난 사치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는 성대한 퍼레이드, 미인대회, 경마가 중심이 됩니다. 아할테케 말들은 화려하고 보석이 박힌 액세서리로 치장되어 행사를 부와 권력의 눈부신 전시로 만듭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 구르방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종종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항상 승자로 나오는 조작된 경주에서 자신의 승마 기술을 과시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국영 매체에 의해 방송되어 그가 통치할 신성한 권리의 표시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축제들은 단지 국가의 귀한 말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국가 지도부의 정치적 이미지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국제회의와 무역 박람회도 열려 아할테케 품종의 세계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의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감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행사의 호화로움이 빈곤과 억압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투르크멘 시민들이 직면한 혹독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말 문화에 대한 집중을 정권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에서 주의를 돌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존경받는 말 유산과의 연결을 통해 대통령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기만으로 봅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의 문화적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투르크메니스탄 내부와 국제적으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호화로움은 국가 지도부와 국민의 실제 경험 사이의 현저한 단절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웅장한 광경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세계를 향한 수요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7. 특이한 법률과 규제. 투르크메니스탄은 특이하고 종종 당혹스러운 법률과 규제로 두드러지는 나라로 나머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기묘한 규칙들은 주로 1991년부터 2006년 사망할 때까지 권력을 잡았던 전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의 유산입니다. 니아조프의 명령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금리를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뼈를 씹어 치아를 강화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그가 개를 관찰하면서 얻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수도 아시가바트에서는 불쾌한 냄새를 이유로 개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나중에 알라바에게 품종을 축하하는 국경일을 제정하여 그의 통치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행은 니아조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는 이 이상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2014년 투르크메니스탄은 자동차의 어두운 색 창문 필름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자동차 소유주가 밝은 색의 단열 필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법은 눈부심 방지 보호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충동적인 결정 끝에 그는 검은색 자동차 수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그가 흰색을 선호한다는 것만큼이나 단순하고 이상했습니다. 아시가바트에서 검은색 차를 소유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경고 없이 검은색 차를 압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되찾고 싶다면 밝은 색, 가급적이면 흰색으로 다시 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도색 가게의 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자동차 도색 비용은 11,000 투르크멘 마나트, 즉 미화 약 3,100달러, 현재 환율로 약 43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8.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힘센 사나이 다음으로 우리는 100톤 무게의 크레인을 끌어 세계를 놀라게 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힘센 사나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힘센 사나이로 칭송받는 데이비드 뭄은 38톤 무게의 크레인을 8m 이상 끌어 기록을 경신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철의 사나이로 알려진 데이비드는 그의 비범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2~3시간씩 혹독한 헬스장 운동에 전념합니다. 데이비드의 힘 자랑에 대한 열정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그가 27살이 되던 2018년이 되어서야 거대한 크레인을 포함한 차량을 끄는 독특한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는 또한 20톤 무게의 버스를 8m 이상 끌었고 120톤 무게의 기관차를 거의 3m 가까이 끌어 관중들을 계속해서 경탄하게 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끄는 힘을 목격하는 것은 장관입니다. 그것은 단지 순수한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것은 그의 놀라운 힘입니다. 9. 전통 복장 규정 투르크메니스탄 거리를 걷다 보면 세계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 같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을 볼 수 없습니다. 투르크멘 여성들은 짧은 치마, 반바지, 민소매 드레스 또는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를 입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신 그들은 루비, 보라색, 진홍색과 같은 풍부하고 생생한 색상의 발목 길이 드레스를 입는데 이 색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 색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현지 신념에 따르면 붉은색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을 돕고 착용자를 악의적인 시선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의상을 완성하기 위해 투르크멘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전통적인 문양이 있는 모자를 씁니다. 그들의 웨딩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정교하며 악령을 쫓는다고 전해지는 복잡한 디자인과 은 펜던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투르크멘 남성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도 그들은 텔팩이라고 알려진 커다란 털모자를 씁니다. 양가죽으로 만들고 양털이 바깥으로 나온 이 둥근 모자는 흰색, 갈색 또는 검은색이 있으며 각 색상은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남성들은 또한 정교한 자수가 놓인 망토와 스컬캡을 착용하여 전통 복장에 웅장함을 더합니다. 장신구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여 투르크멘 여성의 전통 복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팔찌, 진주 또는 옷에 꿰맨 단추를 착용하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서 장신구 컬렉션이 늘어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유명한 아할테케 말조차도 은과 기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로 장식되어 장식에 대한 나라의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투르크멘 전통과 인도 전통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눈에 띄는 역설이 있습니다. 나라의 뿌리 깊은 이슬람 역사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멘 여성들은 베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얼굴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미의 기준 시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여성만이 결혼 첫 해 동안 잦은 머릿수건을 쓰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문화적 중요성과 생생한 색채를 지닌 투르크멘 복장의 풍부한 전통을 탐험하다 보면 국가의 심장부에서 그의 못지않게 매혹적인 대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현실적이고 거의 다른 세상 같은 웅장함으로 눈부신 도시, 하얀 대리석 도시 아시가바트입니다. 10. 하얀 대리석의 도시 아시가바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하얀 대리석 도시로 알려진 아시가바트는 흰 대리석으로 마감된 건물이 가장 밀집된 곳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정부 건물, 우뚝 솟은 기념물, 광활하고 텅 빈 대로로 가득 찬 이 도시 풍경은 번화한 수도라기보다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나 버려진 미래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가바트의 가장 기이한 측면 중 하나는 거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입니다. 약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특히 꼼꼼하게 관리되는 중심부에서 으스스할 정도로 한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텅 빈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엄격한 규제와 삼엄한 경비는 특정 구역에서 대중의 모임이나 보행자 이동조차 막아 도시를 비현실적이고 유령 도시 같은 분위기로 만듭니다. 아시가바트의 웅장함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비롯된 엄청난 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수입 대리석과 금으로 덮인 건물로 가득한 수도의 호화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의 나머지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도시의 호화로운 디자인은 강력하고 흠없는 국가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범한 투르크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이상하게 동떨어져 보입니다. 도시의 건축은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재 지도자들의 유산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그들에게 헌정된 동상, 초상화, 기념물이 있어 도시 경관은 도시 디자인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치와 권위주의의 혼합은 아시가바트를 세계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초현실적이고 때로는 불안한 분위기를 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지혜로비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